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OC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디어 발상과 카피 표현법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발상은 카피라이터한테 또 광고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고 테크닉이죠. 그래서 카피라이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카피라이팅 발상의 기본, 구체적인 키워드 발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카피라이팅 아이디어 발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다다 액션입니다. 다다 액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다다 액션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의 1000세계의 모니터 다다 액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많으면 많을 수도 같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미션이다. 다다 액션입니다. 좋든 나쁘든 질보다는 양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에서는 양 중에서 좋은 질이 나옵니다. 우수한 것이 거기서 탄생된다는 것이죠. 버려지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그 창의력, 상상력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창의력으로 옮겨가느냐라는 데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상력은 원래 중국 베이징 근처에서 코끼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였죠. 추워져서 코끼리 다음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나왔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상상은 사물의 형상이고 그림이고 본보이고 모범이 된다. 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상력은 그러니까 시각적인 상상력입니다. 비주얼 이미지네이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려지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연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는 T.S. 엘리어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만은 그걸 차용해서 객관적 상관물, 주관적이 아닙니다. 상관, 서로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이라는 이야기죠. 구체적이라는 말씀이죠.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브랜드와 기업과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물, 즉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것을 잘 알려지는 것을 이용해서 이해시키고 비유하는 것이 바로 유비라 그러죠. 유비. 그래서 우리는 광고에서는 수사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국문학, 영문학, 문학에서 쓰는 그런 수사학을 많이 빌려오고 차용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상상하기 쉽고 또 창의력으로 연결시키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낡은 것의 새로운 겁니다. 전부 다 완전한 지상에서 새로운 건 없다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연결시켜 주느냐, 결합시켜 주느냐, 연계시켜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 아이디어 발상의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세렌디피티라 그래서 뜻밖의 발견, 아주 기발한 발견, 이야, 너 아이디어맨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 커넥트라, 연결시키라는 말씀이죠. 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가? 절대 도피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이디어 잘 낼까?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의 구두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죠. 그래서 그렇다. 부정적인 관점을 정해버린다. 안 돼. 전체 얘기는 따라간다. 그래, 그게 좋은 거야. 좋아. 그게 좋은데. 이렇게 미룬다는 이야기죠. 전문가 여기이면 다 좋다 생각하는 거야. 전문가가 다르다.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디어의 싹을 잘못 따릅니다.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아이디어 싹을.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방식, 평균치, 카피 그대로 발상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만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신한은행에서 뉴스토리라고 하는 새로운 앱이라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맞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금융 거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행을 깨끗하게 지운다는 것이죠. 이렇게 혁신적인 발상을
추구하고 도전하고 시도할 때 LG 그룹 광고에 시도로 부르는 그런 것처럼 시도할 때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기존의 과전의 관행을 지워버린다는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지우개를 써라. 지우개. 지우개 사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맨이 얘기한 훈련입니다. 기존 관념과 관습을 깨뜨려야 됩니다. 서울의에서는 우유는 키스다 그랬습니다. 우유가 어떻게 키스입니까? 굉장히 과감한 은유법이죠. 우유는 패션이다. 우유는 열정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우유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들이 영양 보충으로 먹는 거라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강하게 빼고 이제 어른들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카피 같습니다. 우유는 키스다. 전혀 새로운, 그죠? 우유도 알고 있고 키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합시킨 거죠. 낡은 것의 새로운 결합의 전형적인 상태입니다. 기존의 관념과 관습을 깨뜨린 거죠. 모든 것에 감탄해 봅니다. 이야, 멋지다 하면은 거기에 숨어있는 멋이 보입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저게 왜 저랬을까? 왜 저 컬러가 레드일까? 왜 파랑일까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한 바퀴 빙 돌려 생각합니다. 저 건너편에 가서 다른 사람에 가서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상력 연습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철을 타고 다닙니다. 다니면 그 전철 속에 많은 광고를 봅니다. 거기서 광고의 카피를 바꿔본다든지 비주얼을 바꿔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상상력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공이 생길 수다. 짬날 때마다 상상력 연습을 한다. 스캔들을 만들어라. 무언가 고정관념을 깼기 때문에 획기적인 거, 전혀 엉뚱한 것을 과감하게 대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키스를 잘해야죠. 오늘 위에 키스가 다릅니다. Keep it simple and smart. stupid. 정직하고 슬기롭고 간략화시켜라. 복잡한 걸 하나로 만들어라. 그냥 복잡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관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광고는 소비자, 사람을 위한 설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에 왜 저랬을까? 그죠?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라고 자꾸 why 생각해서 질문하면은 그 심리에 노크를 한다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반전의 명수가 되라. 그죠? 특히 개그프로 여러분 가끔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개그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그죠? 소비자가 일반 시청자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방향. 그죠?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그런 식의 훈련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맨이 될 수 있다. 아이디어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스캠퍼입니다. 크래킹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끝내주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substitute, combine, adapt, magnify, modify, put to the arts, eliminate, rearrange, reverse. 요 초성, 그죠? 초성을 따서 만드는 단어가 바로 아이디어맨이 되기 위한 스캠퍼 발상입니다. 그죠? 끝내주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획기적인 화학적인 제품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간단한 테크닉으로서 아이디어가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보면 대충 다 우리가 많이 써보던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몰랐을 뿐이지 생활 속에 많이 응용되고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특히 리버스, 뒤집어 본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이죠. 뒤집어 보기 나왔네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5개 광고입니다. 맥도날드 5개 광고는 M이 정자로 되어 있는데 그 M을 뒤집어 버린 거죠. 그죠? 전혀 의외성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낯설게 보이는 그런 비주얼, 그런 카피에 주목하고 시선을 줍니다. 그죠? 봐달라고 하지 않지만은 본인들이 본능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뒤집어 본다는 발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피라이터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대체한 거죠. 무에서 유라고 하는 것이 없을 무와 기름유죠. 없을 무에서 있을 유가 아니고 기름유로 대체한, substitute, 스캠프 기법에서 대체한 것입니다. 무를 창조한다. 굉장히 좋은 카피, 경쟁력이 있는 카피입니다. 그죠? 유전도 이렇게
콩나물, 음악의 악보의 콩나물로 바꿔준 거죠. 굉장히 재밌고, 이 비주얼을 본다면은 유전이라고 하는 기름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음악 소리라고 하는 흥겨움, 설렘,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심리적인 박동으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감성적인 타치. 그죠? 광고 컨셉에서 감성을 중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감성적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훌륭한 광고로 보입니다. 생활 속에 있는 언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카피라이터는. 아들, 어디 가서 데이트 굶지 마. 딸아, 너는 데이트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더라. 그죠? 데이터를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대화 속에서 자연 그거 따온 거죠. 하나 따와서 발췌해서 헤드라인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카피라이터는 절대 카피라이터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마음속에 있고 늘상 하고 있는 말 속을 캡처, 채집 하고 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카피라이팅이 아니고 카피 파인딩입니다. 그죠? 채집하는 것입니다. 곤충 채집하듯이 카피를 채집해서 그 올리면은 바로 생활 언어가 되고 살아있는 카피가 된다. 물론 이제 이것은 남녀 차별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사회 시비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지엽적인 문제고 우리 카피라이팅에서 집중해 본다면은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확대입니다. 인간과 그죠? 사람과 동물과의 확대죠. 사람과 그죠? 아주 비대칭이고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확대됐을 때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이죠. 이렇게 굉장히 낯설게 보일 때, 그죠? 낯설게 보이게 할 때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부담 가지지 마라. 그죠? 가만히 똑같은 것들을 크고 키우고 작게 만들어준다는 극 대비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것은 방법은 하나의 방법, 하나의 아이디어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시리즈로 무한히 생산 가능합니다. 그죠? 이해됐죠? 똑같습니다. 그죠? 대비죠? 대비. 많이 보셨죠? 기업을 떠나 어떤 기업이라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시대 정신을 잘 살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제로입니다. 코카콜라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비만이라든지 원인이 된다. 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제로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할 말 없다. 제로를 강조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방법도 중요합니다만, 더 할 말 없음. 이래가 하나 아주 재치있게 피해간 신제품 광고입니다. 제로라고 하는 시리즈가 여러 회사에서 많은 브랜드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걸 브랜드별로, 제품별로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제로를 풀었느냐. 아무것도 없는 사이다. 제로. 그럼 최근에 보니까 A.com A에는 SKT에서 만든 광고인데 새로운 어떤 그 AI 인공지능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들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A를 강조하는 거죠. A.com이죠. 그래서 A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A는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형상으로, 그죠? A가 보이는 게 하나의 형상으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볼 때 이것은 이 광고를 지나쳤을 때 무언가 우리 머리 잔상에 남는 것이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래서 계속 객관적 상관물로 이 A.com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 캠페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객관적 상관물을 남기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3살 버릇 8까지 가고 있나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짝 비틀었습니다. 살짝 비틀면서 질문을 한 거죠. 가고 있나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독서하세요. 책에서 인생의 갈피를 잡았다. 갈피를 못 잡는다는 말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책에서는 인생의 갈피를 잡을 수가 있다.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 지식들을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활용해서 살짝 비틀어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카피라이팅 혹은 광고 아이디어의 재치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죽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섬세하고 연약합니다. 숙성되지 않고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상사나 주변 동료들이 코웃을 친다든지 또 하품해서 김이 빠지게 만든다든지 빈정된다든지 찡그린 이마를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의 기본적인 개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엉뚱한 구석이 없다면 그거는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의외적이고 하찮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정신은 언제나 평범한 정신으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반대가 많을수록 그것은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잠재력이 크다고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직원들이 첫눈에 몰상식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조직. 그죠? 그만하면 됐어가 아니고 다시 한번 더 해보자. think better.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도전적인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조직 분위기, 그런 개인의 자세, 그런 카피라이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좋은 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이디어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이디어 발상법 원리는 어떤 매뉴얼되어 있는 스탬프를 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 어떻게 생활화하고 객관적인 상관물 쪽으로 확 바꿔주느냐, 대체해보느냐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스탬프 이야기했죠. 자, 오늘 아이디어 발상법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공부할 것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